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정부를 해킹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며칠 후에 들어오거나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시작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즈볼라와 이란의 전쟁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사작전에 대해서 많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조직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워싱턴은 이것이 큰 지역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갈등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은 지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의 저항축은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이 팔레스타인 저항군의 존재와 능력을 위협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이주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경우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즈볼라와 알파즈르군,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같은 동맹국을 포함한 레바논의 저항 세력은 10월 8일부터 매일 레바논 팔레스타인 국경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 진지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점령군 기지는 현재까지 20번 이상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점령된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향해서 수시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예멘에서는 안사랄라 저항 세력이 3차례에 걸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요르단 국경에는 수천 명의 저항군 지지자들이 모여서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으로 향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저항군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의 군대가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8일 밤 이스라엘 군이 가자 북부의 농경지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동부 국경에서 가자 스트립 중심부의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팔레스타인이 이전에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공중 및 지상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저항군은 지난 이틀 동안 대장갑 미사일로 적과 맞서는 데 성공했고 LS 교차로 인근 적진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이스라엘 도시와 군사시설을 향해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이 침투에 맞서기도 했고 스트립 중앙지역 와디 가자로 장갑차를 투입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외교 메시지, 함대, 비행기, 군인을 동원해서 위협함으로써 이스라엘 적들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 무력 충돌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작전에서 저강도의 대규모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은 부엌 싱크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던졌습니다. 군사 엄폐물, 무기, 작전관리,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억지력 이미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구역 설계까지 말입니다.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인도주의적 부담이 결국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정치적인 양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거의 1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가자 지구의 민간 건물 대부분을 손상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거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해킹 그룹이 약 63만 2천 명의 미국 연방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향을 받은 부서에는 국방부와 법무부가 포함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정보자유법의 요청을 통해서 입수된 미국 인사관리국의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공군, 육군, 미 육군 공병대, 국방부 장관실, 합참, 국방기관 및 현장 활동을 포함한 국방성의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성도 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사관리처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에 발생한 이번 사이버 공격을 중대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공격으로 인해 손상된 데이터가 대부분
민감도가 낮으며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커들은 연방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일 전송 도구 모베이스의 취약점을 악용했습니다. 모베이스의 모회사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코퍼레이션스는 이후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업계 전반의 노력에 협력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격을 담당하는 해킹 그룹은 클럽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6월 미 법무성은 클럽 랜섬웨어 조직을 사용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정보에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 당국 CISA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를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메릴랜드와 플로리다에 있는 존스홉킨스 산하병원, 조지아주 전체 대학 시스템, 미네소타 교육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BBC와 영국 항공도 공격의 피해자였습니다. 사이버 앤 노이버거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들이 강탈한 데이터 중 일부를 공개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대상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즉시 패치를 구현하고 시스템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사건은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클럽 랜섬웨어 갱으로 알려진 사이버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서 의심됩니다. 해커 그룹은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고 요구사항이 7일 이내에 충족되지 않으면 훔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크웹에 게시될 수 있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우려를 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국제경제안보협력체 상하이협력기구 정식 회원이 된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월요일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멘이 2개의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을 때는 예멘 해안에서 미군 군함이 발사체를 격추했는데 이번에는 후티 미사일이 사우디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월요일 중동의 다른 곳에서 이라크의 미군 기지가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안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월요일 카츄샤 로켓 4발이 미군과 기타 국제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았고 보안 소식통은 기지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사막 지역에서 로켓이 발사됐고 이라크 보안군이 공격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에 대한 공격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더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짜전쟁 개입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와 법무성에 대한 대대적인 해킹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